원장님, 이곳이 이제 홍건희 가옥인데, 이 홍건희라는 사람은 사업을 했었대요. 이제 일본 강점기 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든 건데, 이 집에서 제일 이제 눈에 이제 띄는 게 이게 이제 이 대문인데요. 이게 대문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부서져가지고 저만큼만 복원돼 있고, 사랑채 그같이 돼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소설 때문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대문을 이렇게 높게 졌을까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초원이라는 그 가마가 있어요. 아, 예. 그런데 바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원은 그 눈높이로 보면 1m 이렇게 해갖고 2m 한 30cm 돼요. 그러니까 박제가가 그걸 비판하는데, 그거 올라타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게 했는데, 그래서 앞에 두 명이 이렇게 이제 등에 매가지고 이 길게 나무를 늘어뜨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관 대작이 타는데, 종 이품 이 정도 되는 고관들은 그런 초원을 하고서 밑에 이제 다 엎드려 부복해갖고 절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퀴가 하나에다가 5명이 이제 그렇게 따라 붙어야 돼. 내릴 때 이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에, 그래서 박제가 비판하기를, 수레를 원래 만들 목적이 5명을 태우기 위해서, 바퀴 4개를 와가지고 5명을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수레인데, 조선의 후기에 관료들이 자기 위신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한 사람이 편하게 가기 위해서 5명이 걷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갖고 비판을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박제가가 그래서 그걸 제일 비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레가 그렇게 많았던, 우리나라 역사 중에 많았던 시대는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12차선이었어요. 12차선. 그 수레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모든 거기에 철이랄지 이런 것도 다 수레로 운반했잖아요. 말 끌고 그렇게 갖고. 수레가 발달해서 고구려가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유목을 통틀어. 그래서 실제 당나라가 고구려 같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을 때 일본이 만드는 시민사관을 하면 조그마한 국가체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하면 당나라 그걸 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거 조그마한데 뭘 그걸 동사를 100만이나 동원해갖고 왜 치러 오겠냐. 근데 그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했는지, 그게 저기 히말라야산 그 앞에까지 그 초목을 다 장악해갖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통솔하는 제국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지 않으면 당나라가 불안해가지고, 네, 그래서 고구려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 이게 이제 그 고구려가. 결국은 지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해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돌려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레는 그 국가의 부의 상징이었다. 근데 우리 조선 후기는 수레가 그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써서 피 맞고 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왜 피 맞고 공간이, 가마가 지나가면 부복해야 되나. 그래서 가마를 피한다 그랬듯이 피 맞고리래요. 난 처음 알았어. 그래서 얼마나 그게 보기 싫고 귀찮고, 그러면 거기 몰려가지고 거기로 길만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에서 음식이 발달하고 술도 거기서 먹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소설 때문. 이게 이제 그래서 높이를 올리고, 여긴 다행히 이게 이제 경사지게 만들었는데. 그 사랑채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개방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사랑채는 안채 거주 공간과 떨어져서 이게 이제 남자들만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 되면 안채에서 부인과 만나고, 낮에는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행랑채하고 사랑채, 이 대문채, 여기에서 주로 남자들이 어떤 정사를, 집안일도 얘기하고, 자기 관직에서 이제 놀 때는 여기 와가지고 친우도 부르고 관료들도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이랬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수목화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공간을
아주 재밌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을 나누는, 이게 대문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이게 이제 중문이에요. 이게 안채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갖고,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나눠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아, 그러네. 대문체도 있네요, 보니까. 근데. 네, 이게 대문이고, 대문체? 이게 대문체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이렇게 있었는데, 저게 이제 건물들이 부서져가지고, 이런 공간 처음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문체가 이쪽으로도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 이제, 이쪽으로 네. 있었던 것 같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쪽으로도 더 연장됐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이거를 불리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새로 졌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더 넓었는데, 좁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져서, 이거는 검증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이런 않아요. 이제 그 양반 가옥들도 어쨌든 궁궐에서 그렇죠. 궁궐 문화의 양식을 그대로 하는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스템은 이게 고구려 시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통과하면 공간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고 이게 이제 중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지나면 저쪽에 후원으로 가는 길은 또 일강문이라고 하고 문이 또 있어요. 문이 또 그러니까 분리돼 있네. 알겠습니다. 예. 촬영. 촬영은 안 되는데 예. 촬영 안 하고 한번 좀 둘러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서 네.